네, 안녕하세요. 라면입니다. 어? 잠깐만요. 맥주를 다 먹어가지고 하나 더 가져올게요. 아니, 언제부터 방송하는데 술을 먹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어머니께서 방송하면서 술 먹고 이상한 짓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네, 아무튼. 네, 오늘은, 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네, 유동성에 대한 생각, 그리고 ETF 비교, 다 보셨으니까 목차는 뭐 그만 말하고 넘어갈게요. 어, 그 대상승장에 비해서 물론 제가 이제 새로운 구독자를 안 받는 것도 있는데 네,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 저희 카톡방이 200명인데 채팅창이 안 올라간다고요? 다시 해볼까? 그러네. 계속 얘기하고 있었네. 언제 이렇게 많이 오셨지? 나 2명밖에 없는 줄 알았어. 좀 읽을게요. sap상인 안 받아요. 노래도 어. 아무튼 뭐 똑같은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오늘은 살짝 유동성에 대한 얘기도 섞어서 제가 라이브를 일단 다음 주에는 제가 또 여행이 있어서 못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은 마무리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보통 이제 상승장일 때는 그냥 영상을 안 올리는 게 마음 편하고 뭔가 이제 변곡이 일어날 것 같을 때 그럴 때 영상을 가끔씩 올리는 게 낫지 않겠나. 왜냐면 이제 상승 때 영상 찍어봤자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거든요. 이제 뭐 변곡이 일어나야지 그런 느낌이 있어야지 뭔가 여기 좀 위험한 것 같다 이런 얘기라도 꺼내는데 평소에는 제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라가 냅둬 움직이지 마 냅둬 이러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조금 줄이려고 합니다. 네. 말은 이렇게 하고 또 영상 여러 번 찍을 수도 있고요. 네, 여행은 다음에 가게 되면 카톡방에 말씀드릴게요. 네, 아무튼 유동성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자, 이번 주는 아닌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나왔던 그 이슈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이렇게 할까? 그냥 오늘은 메모장에다 같이 쓰는 형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유동성에 큰 이슈가 몇 개 있었는데 어, 큰 관점을 먼저 이제 설정을 항상 그 투자를 할 때 이제 단기적으로 뭐 한 시간 동안 차트를 보면서 이제 이게 롱인지 숏인지 이런 것보다 항상 우리가 어떤 사업이나 뭐 일을 할 때도 가장 큰 계획부터 세우잖아요.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뭐 코인에 투자를 하든 뭘 하든 항상 가장 큰 관점을 설정을 해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코인에서 가장 큰 카테고리를 고르려면 유동성을 무조건 꼽아야 되는데 유동성에 대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섹터니까 그래서 유동성에 대한 뉴스들이 몇 개 있었는데 네, 하나는 이제 테이퍼링 축소 600억 달러 600억 달러 맞나요? 월에서 250억 달러 그러니까 350억 달러가 여태까지 대비 시장에 더 풀린다. 자, 이런 뉴스가 하나 있었고, 또 이제 뭐였지? 옐런이 말한 거, 국채 바이백. 제가 이제 뭐 미국 경제 얘기 잘 안 하는데, 22년에 그렇게 주구장창 얘기했다가 안 했던 이유가 정말 겉핥기식으로 공부를 했어가지고,
뭔가 이제 제가 의견을 내기가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다가 네, 이번에는 좀 큰 뉴스인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국채 바이백을 5월 말부터 매주 실시한다고 했고 규모가 분기당 300억 달러 얘기를 했었죠. 앨런은 이제 바이든 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이백을 하면은 장기 국채 보통은 그렇습니다. 장기 국채 가격이 오르고 그러면은 금리가 다운되죠. 금리가 다운되면은 시장의 유동성이 간접적으로 공급된다. 네. 이 두 개의 뉴스가 이제 5월 중에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유동성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리는 높은데 인하를 아직 안 했으니까 그 유동성 어느 정도 확장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시작되는 그것도 여태까지는 시장에서 돈을 조금 줄이는 액션을 취하다가 이제 코로나 때 돈을 하도 많이 풀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후폭풍을 감당하면서 금리 인상을 하며 시장에서 돈을 빨아들이다가 이번에 이제 이런 발표가 났습니다. 이거는 보통 이제 금리 인하의 신호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온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또 공교롭게도 이제 11월 미국 대선 시기랑 어느 정도 겹쳐가고 이제 반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대선에서 보통 이제 승리하려고 쓰는 정책이 경제가 아주 잘 돌아간다. 이거를 이제 증명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은 혹은 우리는 경제를 잘 돌아가기 위해 뭐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가장 쉬운 게 돈을 푸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유동성 확장 시기 이게 이제 초기인지 중기인지는 이제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사이클 안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유동성 확장 시기에는 뭘 해야 되죠? 돈 가치가 다운. 그러면은 어떠한 자산 형태로 가치 보존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잠시만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 물가가 오른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은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제 금융 형태의 이런 지금의 금융 형태에 있는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어떻게든 돈의 가치를 지키려는 어떠한 행동들 그거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게 뭐 이제 직장에서 이제 커리어를 쌓아서 연봉을 높이는 작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투자를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 놓던지 그런 형태로 이제 우리는 평생일진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죠 무조건 그러한 상황에 항상 놓여 있다. 그래서 리스크를 감수해서라도 이제 투자 시장에 들어온 이유고 코인 시장에 지금 투자하시는 이유도 다 그런 것 때문 아니겠어요? 이제 뭐 표면적으로는 간단하게는 돈을 벌고 싶으니까. 근데 이게 뭐 이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방어를 하기 위해서라는 느낌으로 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M2 같은 게 보면은 거의 많이 안 떨어졌어요. 이게 이제 20년 코로나 때 요때 이제 돈을 풀면서 제 기억으로는 한 5억 달러 정도 5억 달러 맞나? 5억 달러가 아닐 텐데 좀 몇백 조 단위로 풀었던 것 같은데 예 아무튼 그렇게 돈을 풀면서 이제 21년 말부터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제 똥꼬쇼 돈을 이제 쭉 빼다가 시장에서 흡수를 하다가 현재 이제 어떻게 보면 횡보 상태인데 횡보라기보다는 이제 이거는 미국이고 전 세계 글로벌 M2를 보면은 지금 거의 다 왔어요. 전고점에 거의 다 와 있습니다. 제가 그 그림을 지금 찾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전 세계 그 돈의 그 양이 어느 정도 전고점에 근접해 있다. 그에 따라서 뭐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비트도 전고점에 와 있죠. 네. 뭐 나스닥은 미장은 이제 하늘을 뚫고 올라가고 있지만 이거는 뭐 좀 이따 얘기를 하고 정확히 말하면은 지금은 제 생각에는
이제 유동성 확장 시기는 맞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환율이 올라가면 이제 달러가 강세라고 해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달러가 강세기 때문에 이제 환율이 올라가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게 지금은 달러가 강세인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 자체도 떨어지고 있다. 네, 달러가 강세면은 요게 이제 하늘 뚫고 올라가야죠. 근데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미국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자국 통화의 이점을 활용한 돈풀기를 하면서 네, 뭐 상대적인 다른 나라보다는 훨씬 달러가 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달러가 강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금이 말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달러가 진짜 강하고 음, 남들 통화보다 훨씬 위대하다.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안전자산인 금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안전자산인 금이 지금 금리가 높은 상황임에도 계속 올라간다. 이 말은 어, 뭐 저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거라. 이전에 우리 이제 코로나 전에 그런 금리 0%, 뭐 양적 완화 이 시대는 이제 오기 힘들지 않을까. 다시 환기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를 보통 뉴노멀 시대라고 하던데 우리가 어느덧 환율이 1360원대인 게 당연한 세상이 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비트도 원화 가격으로 보면은 21년에 8천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똑같은 69K인데 1억에 와 있죠. 그래서 그만큼 이 4년의 사이클 동안 원화의 가치가 달러보다 이만큼 더 떨어진 거죠. 음, 달러는 앞으로 유동성이 계속 완화될 거라는 밑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현재까지 이제 자산 시장도 어느 정도 우상향을 해온 것 같고 시장이 먼저 항상 움직이니까 그래서 뭐 적어도 대선까지는 금도 비트코인도 계속 오르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뭐 결론이 뭐냐라고 하면은 유동성은 이제 어느 정도 여태까지가 이제 맛보기였다면은 지금부터가 진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코인도 비슷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음, 그래서 S&P와 유동성의 관계를 보시면은 똑같아요. 그냥 S&P도 돈의 가치 하락에 따라서 이제 비슷한 경향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이제 이게 S&P고 이게 이제 미국의 유동성 그 돈의 양인데 이때보다 돈의 양이 적은데 왜 여기가 올라가 있냐라고 한다면은 달러가 상대 다른 나라 통화 대비 지속적으로 강세를 띄워왔으니까 아까 우리 원화만 보더라도 달러 대비 한 20% 정도 가치를 더 잃었죠. 4년 동안. 그런 것들의 전 세계적인 영향을 통합해 보니 지금 미국장으로 돈이 더 들어와 있는 게 아닌가 이때보다. 사실 맞는 얘기죠. 항상 뭐 어디 주식 커뮤니티를 가든지 간에 미국은 신이고 나는 병신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경제도 튼튼하고 주식도 맨날 오르고 코스피는 안 오르고. 그래서 21년 때 대비 지금이 전 세계 돈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이 더 올라가 있다. 미국 쪽으로 돈이 더 편중돼 있다. 이렇게 지금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 어디까지 얘기했지? 자,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그림은 앞으로도 유동성이 확장될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지금 코인 쪽으로 굉장히 이제 우호적인 정책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잖아요. 아까 저기 텔레그램 방에 훈님이 올린 게 있었는데 요런 거 퓨처 크립토 비트코인 메이드 인 USA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미래는 미국에서 만들어지도록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코인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개인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됐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제 코인을 하는 인구가 지금 한 5억 명쯤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저번에 얼마라고 말씀드렸지? 5천만 명이랬나? 예,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그런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는 섹터가 되었습니다. 뭐 21년, 17년 때는 정말 상상도 못했었는데, 예, 격세지감이군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유동성이 확장되는 시기에는 항상 그 부의 이동이라고 하죠. 부자가 되는 사람, 벼락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항상 등장하고 20년대, 21년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뭐 노동가치 무엇 하면서 딸깍딸깍 하면은 저기 막 옆집 순이 할머니가 건물주가 돼 있고 그런 세상이 한번 겪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하게 비슷한 정도의 좀 돈풀기가 시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이제 고물가 고금리라서 위기일 수 있지만 그거를 기회로 삼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회를 보고 있는 거죠. 어쨌거나 코인 쪽에 발을 들이고 있으니까. 자, 유동성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뭐 국채 얘기까지 깊게 들어가면 이제 저도 머리 아프고 설명도 잘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을 잘 해놓은 글이 있다면은 한번 퍼와서 공유를 드릴게요. 맥주 한 잔만 하고. 아, ETF 비교. 비트랑 이더랑 이더가 이번에 현물 ETF가 승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좀 요약을 해봤는데 요때입니다, 요때. 자, 이 상승 추세의 시발점을 알렸던 게 블랙록의 ETF 승인 찌라시예요.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은 하실 텐데 10월 16일 요 빔입니다. 요 빔. 요때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블랙록의 ETF가 승인이 되었다. 뭐 이런 뉴스 뭐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그렇지만 어쨌든 그날에 이렇게 상승을 했었고 이때부터 쉬지 않고 올랐어요. 상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거래가 되기 시작한 날 이때가 이제 중간 고점이었고 여기에서 한 20% 정도 하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면서 현재 가격에 와 있습니다. 자, 이때랑 차이라면은 이제 오늘 이번 주에 승인된 이더 ETF 같은 경우는 19B-4만 제출이 됐고 이제 S1 제출은 아직 안 됐어요. 비트 같은 경우는 최초 S1 그 이제 기관들이 거래소에서 이제 직접 살 수 있는 그 권한을 얻게 되는 그런 서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2월 정도부터 이제 제출이 되었고 최종 수정안을 제출한 뒤에 3일 뒤에 이제 승인 및 거래가 시작이 되었다. 아직 이더는 여기까지는 온 건 아니고 먼저 비트랑은 다르게 먼저 이제 ETF가 승인이 된 거죠. 최종적으로는 S1까지 통과가 돼야 된다. 이 경우 보시면은 제 느낌에는 10월 16일 요때 지금 요때 상황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이더를 보시면은 이더 ETF 승인 확률 높다는 찌라시가 이때 터져가지고 급등을 했잖아요. 마침 이때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 하락 추세선과 이번 주에 만난다. 그래서 뚫으면은 좀 장이 좋아질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린 지 3일 만에 뚫어버렸습니다. 위로.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차트가 좋은 상황이고 결국은 승인이 되었지만 아직 거래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뭐 늦어도 이제 블랙록 기한인 8월 전에 최종 S1 승인이 돼서 거래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스테이킹을 제외하는 이제 뭐 반쪽짜리 좀 승인이 됐는데 현재는 그렇죠. 근데 이제 홍콩에서 보시면은 이제 뭐 홍콩의 ETF 거래소는 고려하고 있다. ETF 스테이킹 서비스. 그래서 홍콩이 먼저 한 발 앞서서 이렇게 이슈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증권법 이슈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배당, 스테이킹 문제였는데,
이게 이제 요즘에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정치적인 현안까지 겹쳐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든 이제 막 밀어붙여가지고 바로 승인이 돼버렸는데, 정치가 결합이 되면은 좀 위험한 발언일 수 있지만, 예, 스테이킹도 포함하는 것도 그냥 스리슬쩍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렴풋이. 그래서 지금 좀 반쪽짜리 이제 이런 승인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아마 저는 이러한 기류를 볼 때, 예, 트럼프가 방금 말했잖아요. 예,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의 미래는 미국에서 계속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공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미국 쪽의 ETF에서도 결국은 승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더 ETF가 되면은 실제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면은 그 뒤에 제가 24년의 예측글 중에서 어떤 걸 얘기를 드렸냐면은 비트 ETF 승인 그리고 이더 ETF 승인 다음에 이제 다른 알트들 다른 알트들이 나도 ETF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뭐 결국은 이제 블랙록이나 이런 아크쉐어 쪽에서 건드려야겠지만 다른 알트들 뭐 솔라나 그 밑에 뭐 BNB는 안 될 것 같고 다른 알트들도 현물 ETF를 뭐 되든 안 되든 신청을 계속 할 가능성이 어 없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저는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때쯤이면은 이 시장이 정신이 나가 있겠죠. 내가 갖고 있는 솔라나도 ETF 신청을 했대. 그러면은 뭐 신청되기 전에 계속 겁나 오르겠죠. 도지도 신청을 했대. 그럼 도지 또 그날 하루 막 30% 오르겠죠. 그런 장이 나올 만한 좀 판이 깔리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인이 되건 안 되건은 이더 ETF 이후부터는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대다수 거절은 될 텐데, 예. 도지가 ETF를 신청을 했대. 근데 도지야말로 그 증권성 이슈도 없고, 진정한 탈중앙, 뭐 고래가 많이 들고는 있지만, 애광무님 안녕하세요. 새로 들어오신 분인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솔라나보다는 지금 말 나온 김에 도지가 오히려 그 탈중앙 혹은 증권성에 가장 자유로운 코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승인이 되건 말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체인링크가 현물 ETF 신청서를 냈다? 그럼 이제 그날 체인링크 오르겠죠. 그런 시장이 빠르면 이번 년 늦으면은 내년 사이에 벌어질 미래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정도는 누구도 이제 지금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슈 아닐까요? 그래서 진정한 알트장은 그때 그 정신 나간 시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 장은 오지 않았다. 스택스는 스택스는 이더보다도 훨씬 앞이죠. 증권성 이슈가 애초에 없다. 라고 이제 딱 박혀 있는 코인이 스택스가 유일하지 않나요, 지금? 네, 제가 알기론 그런데. 근데 이번에 이제 알렉스 해킹 당하면서 스택스가 조금 지지부진한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홀딩 중이라. 아무튼, 이번 불장은 이더가 조금, 이끌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차트를 좀 볼까요? 우리는 어디쯤은 뭐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똑같은 얘기 또 할 겁니다. 예, 이제 뭐 국제 바이백 하는 돈들 다 여기서 쓸 거고요. 이게 지금 얼마니? 800 빌리언, 80억, 8천억, 8천억, 7,200억의 그 준비 자금이 있습니다. 재무부에. 그래서 이 돈을 이 차트는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내려갈 거다. 그래서 이건 끄기로 하고
우린 지금 어디인가? 항상 똑같은 얘기 하죠. MVRV 1.8 찍고 현재 반등해서 2.5까지 왔습니다. 과열 상태인 곳으로 가려면은 여기 6에 최소 6에서 7은 가야 된다. 이번에 도달도 전혀 못했다. 사이트 경고가 떴네요. 나 무서워. 리얼라이즈 캡 호들도 스마트머니라 불리는 연두색 얘네들이 다 털어야지 고점 부근인데 택도 없죠. 그리고 구글 트렌드 다 죽었습니다. 네, 1억대 가자고 들어오신 분들 이때도 이때만큼의 광기는 전혀 없었어요. 네, 리델리엠 일본에서까지 접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쉬세요. 운전 잘 하시고 좌회전해야 되는데 우회전하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잠깐 들어온 1억 돌파 시에 잠깐 들어왔던 개미들 다 떨어지고 없다. 이것은 이제 펀딩 피에서도 나타나는데 네. 지금이 69K잖아요. 이전에 3월에 고점을 찍었던 69K 때랑 상황이 너무 다릅니다.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펀딩피 보더라도 떠날 사람 다 떠났고 털릴 사람 다 털렸고 숏에 물릴 사람 다 물렸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열은 이제 기간적인 조정을 통해서 다 식었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고, 자, ETF 유입량도 제가 저번 뭐 텔레그램인가 어디에선가 뭐 방송에선가 얘기를 했었지만 요럴 때 들어가야 된다. 그죠? 순 유출이 심하다가 점차 완화되어 갈 때 계속적인 순유입이 된 거를 확인하고 들어가려고 보니까 지금 69,000달러다. 그래서 이런 거를 확인하고 들어오려면은 가격은 좀 높아져 있을 거다. 리스크는 더 커진다. 그래서 항상 대중과 반대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뭐 디파이라마에서 이제 간단히 볼 수 있는 TVL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뭐 리스테이킹 같은 거 뻥튀기에 뻥튀기 디파이 쪽으로 자금이 작년 아니 21년의 고점 때보다 아직도 택도 없습니다. 가격은 이제 거의 다 회복을 했는데 이때 요때죠. 이더 같은 경우 요때의 그런 버블 상황 그리고 지금 이 비슷한 가격대에 있는 이더의 버블 상황 현저히 다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올라간다면 이 차트는 위로 뻥뻥뻥뻥 이제 아이겐 레이어 뭐 출시하고 거기에 묶여있는 돈들도 돌아가고 하면서 계속 오르겠죠. 버블이 커져가는 과정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은 매도할 구간이 전혀 아니다 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큰 관점들, 유동성은 곧 뭐 지금보다 더 완화가 될 테고, 그리고 뭐 디파이 볼륨도 보니까 21년 때 버블에도 아직 도착도 못했다. 절반도 못 왔다. 그래서 버블이 전혀 없는 펀딩 피도 다 죽어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수준에서의 가격인 게 지금 69K다. 이거는 언제랑 비슷하다? 이때랑 비슷하다. 네, 요약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자, 비트 이제 차트로 보시면은 자, 한 잔만 할게요. 버블버블 팝님, 육개장님. 네. 그래도 30분이나 보고 계시네. 감사합니다. 저번 방송 리뷰를 할게요. 이거였나? 네. 뭐 벌써 한 달이 지났지만 제가 조정이 거의 끝나간다고 첫 영상 올렸던 게 4월 말입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한 달 동안 좀 고생 많으셨고 이때랑 지금이랑 프레스탈론 쪽으로 너무도 비슷하다. 이제 일봉에서 RSI 시키는 기간, 하락 채널 기간, 그리고 돌파하는 형식, 그리고 그때와 지금의 시장 감정, 그때와 지금의 이평선
모든 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프랙탈론을 믿지는 않지만 현재 조정은 완료가 되었다 라고 보고 있는 근거 중에 하나고, 이평선 같은 경우 일봉에서 지금 여기에 다 몰려 있고 정배열이 되었습니다. 20, 50, 100 잘 안 보이시죠? 볼까요? 요렇게 보자. 자, 여기 색깔 잘 보세요. 20, 20, 50, 100, 200. 일봉에서 지금 정배열이 맞고, 정배열이 지금 요때 깨진 이후에 4월 18일 이후에 한 달 만에 지금 막 정배열이 되었고, 이평의 그런 응축도도 최대치이며 이 구간은 현재 65K, 65.3K 지나고 있습니다. 이때는 지금 뭐 언제랑 비슷하다? 요때 하락 채널을 뚫고 다시 지지를 받아가지고 한 차례 올라왔던, 그러면서 이평의 꼬임과 동시에 대폭등으로 얘는 여기에서 정배열이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여기에서 정배열이 만들어졌다. 이 이후에 가격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은 며칠이니? 자, 길게 보면은 145일, 4달 동안 오르기만 했고, 요때 프랙탈 혹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 밝혔던 요때 프랙탈, 이때로 보면은 약 2달, 50일 정도 지속이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봐도,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뒤돌아서 봐도, 거꾸로 봐도, 모니터 끄고 봐도, 자고 나서 꿈에서 봐도 상승으로 일단은 보는 게 맞다. 이 응축이 지금 위로 발산이 되었고 현재 마지막 저항 구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만 넘어가면은 이번에는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저번 영상을 통해 밝혔던 구간은 85,000에서 92,000달러 정도로 지금 일단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한 6월 말쯤에 가 있는 가격을 볼 것 같아요. 네. 어디까지 어느 가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충 그 정도 보고 있고, 이전과의 상승폭을 비교해 볼 때, 그리고 기간적으로 6월 말 정도를 고점으로 보고 있다. 현재는 진행 중인 거고. 자,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요? 이제 저도 잘 모르겠는데, 가장 무서운 게 요럴 때, 정말 매수에 대한 기준이 안 보일 때, 사는 게 정말 원래는 하면 안 되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운 좋게 여기 57K에서 매수를 했었고, 다행히 말아 올리면서 휩소로 간주를 지금은 하고 있는데, 네, 원래는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준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기준은 상대적으로는 되게 좀 명확한 것 같아요. 내가 어디에 저장해 놨지? 네, 새로운 기준점은 여기다. 가장 최근에 4시간의 저점 66.3K를 기준으로 매수를 받아보면 되지 않을까. 네, 지금 사실 분들은 1차를 여기로, 그리고 2차를 이제 메인 지지가 된 여기. 크게 볼까요? 여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7번 지지와 뚫림을 반복해서 지금은 조금 더 단단해지지 않을까. 단단해졌을 확률이 높은 이 메인 매물대.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하신 분들은 3차에 나눠서 현재 구간, 그리고 66.5, 그리고 여기 62K 정도. 근데 여기를 갈까는 좀 의문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제 여기 안 갈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번에도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조정끌 외쳤다가 60K까지 가서, 예,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지금 보면은 작은 움직임에 불과하지 않았나. 네, 뭐 1시간 봉 보시고 63K에서 제가 조정끌 외쳤을 때 롱치신 분들은 청산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저는 단기 트레이더가 아님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는 않았다만 저는 사지 않겠다. 네, 이미 이제 포트폴리오가 다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올인 가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동규님 하지 말라고. 분할 몰라요. 카카오 대출, 풀 대출 현실이 이럽니다, 여러분. 네. 아, 그래서 여기를 새로운 기준점을 삼을 수 있다. 여기 기준점은 만약에 비트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도 이평들이 여기에 이제 걸리거든요. 상대적으로 지금은 내려올 때마다 이제 어느 곳이든 지지가 다 걸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여기서 떨어져도 좀만 떨어져도 걸릴 거고 여기까지 폭락해도 걸릴 거고 이 이평선 올 때 걸릴 거고 다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정말 강하게 걸린다. 네. 그래서 지금 숏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저는 말리진 않겠습니다. 네, 조정 끝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저랑 반대되는 생각하신 분들은 네, 리스크 관리 하시고 잘 하시고 뭐 저도 이제 상승을 보는 입장도 리스크 관리 해야 되니까 항상 이제 뭐 무조건 오른다라는 구간도 없고 모든 자리는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심지어 여기도 리스크가 있는 자리였잖아요. 우리 여기서 다 풀매수 못했잖아요. 그래서 리스크 없는 수익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코인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사업이든 로또든 네, 리스크 없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하죠. 자, 그래서 주봉에서도 이렇게 무수한 지지선들이 다 위로 이제 정배열이 돼서 올라오는데 이제 더 큰 거는 주봉이에요. 주봉에서 이제 주봉 20에 대한 지지를 한번 뭐 크게 정확히 보면 확인을 한 건 아니지만 주봉 MA20이 당장 다음 주에 여기 몇이니? 59,000이고 당장 내일 되면은 6만 달러 위로 올라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 추세가 끝나지 않았다면은 계속 위로 올라가는 힘만 계속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은 이게 이제 다 내일 되면 60K까지 올라오잖아요. 60K를 깨고 57K를 여기를 다시 갔다. 다음 주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구간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높을 때 사는 것보다 지금 이런 데서 아래에서 사는 게 더 위험한 경우. 네, 이번에 만약에 또 57K를 간다면 저는 이번에는 이런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봉 20 아래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산다면은 주봉 20 이 걸치는 구간에서 이제 걸리거든요. 저항을 맞으면서. 그렇단 말은 이제는 내일부터 60K를 아래로 이탈을 하면은 이게 조정 끝이 아니라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기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이번 뭐야 여기 4월 29일이네. 이때 저점이었던 57K를 다시 간다? 그때는 살 때가 아니라 뭐 사더라도 반등에 나오고 나서 리스크를 줄여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은 이제 60K 아래로는 안 된다. 절대 가면 안 된다. 가면은 또 몇 달간의 조정이 일어날지 모르는 좀 무서운 구간, 더 지루한 구간이 될 확률이 높다. 현재는 그런 가능성은 높게 보고 있지 않고 네,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비트는 뭐 정리가 되셨죠? 저는 지금 현금 비중 나 몇 프로지? 25%인가? 네, 지금 25% 정도 이번 조정 때 더 늘려가지고 비중을 줄였는데 네, 그거를 더 늘릴 생각은 없고 한잔해. 지금의 기준은 57K가 아닌 60K 정도로 상향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관점은 당연히 변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다음 주는 60K가 깨지면 안 될 테고, 이제 주봉 MA20 기준으로 간단해요. 제가 차트를 잘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리기 놀이를 합니다. 주봉 20 계속 올라가겠네. 그러면은 여기가 깨지지 않는 이상 얘는 계속 어떻게든 말아 올려서 가겠네. 올라가겠네. 지금 이렇게 단순히 생각을 해도 돼요. 왜냐?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없을 때 저런 아래에서 이럴 때 살 때보다 지금 이런 확실한 기준이 있을 때 진입하는 게 훨씬 리스크가 오히려 적습니다. 가격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리스크는 더 적다. 그거를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번 주부터 저는 지금 침팬치입니다. 웃기끼끼 외치고 있고. 비트는 여기까지 할게요. 이더. 맥주 맛있네. 이더 같은 경우는 간단해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보다 더 잘 올라갈 것 같긴 해요. 현재 차트상으론. 네, 이전에 여기 이제 오더블럭이었던 고점이었던 여기 영역도 지금 깨고 일봉상에서 계속 위에서 마감을 해주고 있죠. 마지막 저항이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죠. 실질적인 21년의 마지막 저항, 여기는 제가 매물대가 없는 거라고 했죠. 피레침격으로. 여기 물린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여기 물린 사람이 정말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매물대를 한번 터치를 하고 죽었다. 그리고 지금 정말 스캠 차트처럼 보이는데 이 디센딩 채널을 위로 강하게 이탈을 했다. 그래서 지금 남은 저항은 여기뿐입니다. 여기랑 또 다르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상승해서 이번 조정 지점까지 피보나치를 그어보면 0.786 저항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는 뭐 강한 저항이라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지금 뚫고 나서 지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별다른 하락 시그널은 비트만큼이나 이더도 보이지 않는다. 이더도 마찬가지로 입형들이 모여 있습니다. 일봉에서. 그래서 정말 큰 힘이 이제 위로 밀어 올려져 가는 추세다. 그래서 이더 같은 경우는 주봉 MA20이 안 맞아요. 이때도 안 맞았고 이때도 뭐 깼잖아요. 비트는 이런 적이 없거든요. 이거는 정확한 MA 며칠 선을 아시는 분이 있다면 제보 바랍니다. 네, 그래서 비트와는 다르게 비트랑 이더랑 좀 차트가 다르다는 거죠. 얘는 주봉 MA20을 볼 필요가 없다. 안 맞아요. 그냥 말아 올려져 갈 힘이 지금 여기에서 계속 쌓이고 있다. 아직 정배열도 되기 전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말아 올려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위로 올려져 가는 힘이 클 수밖에 없다. 상승장이란 그런 것입니다. 뭐 1시간 봉에서 그러니까 모든 차트가 다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1시간 봉에서 이런 식으로 하락 다이버전스가 떴잖아요. 그럼 1시간 봉급에서 이렇게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대신에 1시간 봉에서 이렇게 떴다 한들 일봉에 이런 말아 올려지는 힘을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대다수는 그래요. 그래서 1시간 봉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떴다고 여기에서 이제 풀숏을 했어. 그러면은 이제 모든 매매가 다 비슷해요. 단타 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은 게 1시간 봉을 기준으로 여기서 숏을 쳐서 먹었다면은 1시간 봉 내에서 그 하락분이 어느 정도 나왔으면은 여기서 종료를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나 꼭지점 잡았어. 이거 계속 떨어질 거야. 내 평단 안 오겠지? 아니 왜 1시간 봉을 기준으로 매매를 해놓고 일봉 이상의 그런 홀딩을 하시려는 건지 그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느 차트 기준으로 매매를 들어갔는지, 예를 들어서
1시간 봉에서 이렇게 이 기준을 보고 들어가셨으면은 수익이 났다면은 1시간 봉급에서 적어도 하루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매매를 끝내시는 거고, 일봉상에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숏을 쳤어. 어떠한 근거를 보고 너무 고점이야. 그럼 얘는 이제 1시간 봉 이상으로 어느 정도 추세 날짜를 끌고 갈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봉 단위로 가장 크게 보고 얘네들의 대추세에서 하나도 깨진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오늘 어떻고 내일 어떻든 간에, 심지어 이 지금 한 달, 두 달짜리 조정이 어떻게 오든 간에 주봉에서 끄는 그 상승이 끝났다는 시그널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냅두는 겁니다. 네, 물론 저도 아프죠. 이거 아프죠. 저 진짜 개 아픕니다. 진짜 이게 마이너스 30%라는 게 주식시장에서 있을 수가 없는, 있을 수 있지. 아무튼 엄청난 거잖아요. 그럼에도 주봉에서는 추세가 깨진 게 보이지 않으니까 어련히 조정받고 오르겠거니 냅두는 겁니다. 0.1비트 패깅 갑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분들께 적용되는 말이니까, 매매를 할 때는 내가 뭐 5분봉을 보고 매매를 진입을 했는지, 그래서 5분봉에서 이렇게도 하락 다이버전스가 보여. 그럼 여기서 숏을 잡아. 최고점에서 잡았다 치죠. 그러면은 이제 하락이 오잖아요. 근데 하락이 왔어. 그러면은 와씨, 여기에서 숏 잡았는데 여기까지 내려왔네. 내 평당 안 오겠지? 존버할 게 아니라 5분봉에서 기준을 봤으니까 여기서 이제 적당히 추세의 종료가 보이면은 끊고 나와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더 같은 경우도 차트가 굉장히 좋다. 다만 얘는 이제 하루 만에 급등을 한 케이스라서 여기 상승이 시작된 최저점 부근에서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 제가 피보나치 가끔 말씀드리는데 진짜 별거 없거든요. 진짜 별거 없어요. 상승이 시작된 지점, 보통 이제 파동을 볼 줄 아시는 분이 이런 거 잘 잡는데 저는 잘 모르겠고, 대충 이쯤에서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상승이. 만약에 여기가 단기 고점이라면 조정이 어디까지 올까? 보통 이게 상승의 시작이고 상승 추세 지속이라면은 382에서 조정이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떨어져도 3800에서 3500까지 떨어져도 이더는 건전한 조정 범주에 속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가 너무 높다 싶으면은, 고점 같다 싶으면은 여기에서 이제 내려와주면 그 조정 받아보고, 심하네 하면 618까지 보통 조정이 갈 수도 있으니까 3200까지 1차, 2차에 나눠서 물량을 잡아볼 수도 있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더도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잠시만요. 그래서 토탈 차트 같은 경우로 보면은 토탈도 어떻게 긋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제 보통 그 상승 페넌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상승, 그리고 페넌트, 상승. 네, 보통 이거는 뭐 1파, 2파, 3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폭락이 없이 어느 정도 박스권을 그리면서 조정을 준다. 그러면 다음 상승도 이전 추세와 똑같은 방향으로 나아간다. 반대로 이런 식으로, 이런 거는 이렇게 가겠죠. 이럴 확률이 보통은 높습니다. 이번 경우도 아직까지는 추세상으로 주봉에서 깨진 게 전혀 없다. 네. 이제 비트보다도 이제 토탈캡이 이제 주봉 20에 정확히 붙었는데, 네, 현재까지는 아무런 그 상승 끝에 시그널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더 같은 토탈2 같은 경우도 이제 이더가 올라가지고 이제 추세가 좋아 보이죠.
얘도 여기에서 하락 추세를 넘기면서 조정이 끝났고 현재 여기까지 넘어왔고 마지막 저항 네 여기입니다. 여기를 남겨두고 있다. 한번 피레침을 맞고 저항 맞고 내려왔지만 두 번, 세 번 할수록 이제 뚫고 나서 여기는 메인 지지로 전환될 확률이 높다. 네. 제가 여기에서 이제 상승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초반에 설명드렸던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모든 것을 위로 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항상 차트는 보면은 반반 같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큰 추세를 위로 잡아놨기 때문에 반반이면 위로 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초고수 분들 혹은 사자 분들, 리딩방 분들 뭐 이런 거 쇼심다, 수익 드렸습니다. 쇼심다, 수익 드렸습니다. 이런 거 하잖아요. 네, 저는 거기까지 실력이 없으니까 네, 그런 거 저한테 바라지 마십시오. 토탈3 같은 경우도 토탈3는 조금 가파른데 얘는 이걸로 이렇게 보기에는 좀 애매하고 이전에 네, 여기 넘고 나서 TP1을 이때 잡아놨었잖아요. TP1은 보통 넘음과 동시에 메이저 저항에서 메이저 지지가 되는 그런 구간인 거고 TP2는 이번에 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아직 네, 제가 이거를 이때 그려놨네요. 정확히 그렸네. 이때 그린 거 믿고 팔 걸 그랬다. 아무튼 여기도 이제 매물대란 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은 네, 여기 여러 번 꼬리로 말아 올렸다가 깨지면서 저항이 되었다가 여기에서 저항 받으면서 뚫는 순간 이제 메이저 저항은 메이저 지지로 바뀌죠. 이런 식으로 플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도 요거는 여기보다는 저항의 저항의 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조금 미미했는지 한번 뚫고 바로 한번 테스트 마치고 메이저 지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번에 대하락이 나왔을 때도 최초 알트들이 폭락했던 이 지점을 웬만한 코인들은 다시 도달하지 않았어요. 네, 텔레그램에서 알트는 저점이 나온 것 같다 라고 4월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네, 결국은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개별 알트를 보면은 깨진 것도 많지만 얘 역시 토탈3 차트 역시 주봉 20의 힘을 잘 받고 있다. 그리고 얘도 이제 똑같은 형식으로 말아 올려져 가는 형식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가려는 힘이 클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 그래서 TP1은 넘김과 동시에 메이저 지지로 변환이 되었고 현재 이 구간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뭐 주봉 캔들로 보면 7번째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철옹성이죠. 네,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캔들을 보고도 알트 폭락 올 거다. 네, 저는 그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보통 네. 그래서 지금 어떤 차트를 봐도 상승밖에 보이지 않는다. 테더 도미넌스도 말씀드렸었죠. 이 위로 꼬리 이 매물대는 지난 2021년과 22년 하나, 둘, 세 번의 퉁퉁이를 통해 네 번째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비트의 대추세가 하방으로 확정이 난 그때의 이제 메이저 지지를 이번에 한 번에 깨버렸고 이거는 이제 리테스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돌이켜 보면은 요때 이 피레침이 57K를 갔던 지점 시기였을 테고 그래서 여러 차트가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테더 도미넌스를 봐도 네, 깨지고 리테스트 후에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깨지는 모양새로 보인다. 그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론을 말하자면 도미넌스 얘기 안 했구나. 도미넌스가 진짜 저도 이제
몇 번 엿을 먹었는데 엿 먹었다고 하니까 좀 그러네. 좀 몇 번 당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뭐 이것도 이렇게 뭐 차트 조금 움직여 보면은 지지 받은 것처럼 보이겠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그려 놓을래요. 이제 진짜 좀 내려가라 좀. 예. 이 RSI가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3일봉 그리고 주봉에서 상승 쐐기 그리고 하락 다이버전스가 주봉에서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미넌스가 깨질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는 게 요거예요, 요거. 예. 언젠가는 깨질 거다. 그러니까 알트장 올 거다. 언젠가는 올 거다. 정확한 시기를 모를 뿐이지. 이게 하나당 일주일이잖아요. 개인 투자자한테 일주일은 정말이지 큰 시간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속아본다. 알트장 다오. 네. 그리고 진짜 다 왔습니다. 네. 다 왔어요. 이더의 6년간의 수렴. 끝이 다 왔습니다. 이번에도 이 상단 추세선에서 걸린 느낌인데 제가 이게 6년짜리 수렴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은 월봉에서 보면은 단순히 휩소로 간주가 될 확률도 있다. 그러니까 이더에 대해서 추세가 완전히 깨졌다고 의심을 하기에는 아래로 이탈을 했다기에는 주봉급의 상승 다이버전스가 너무 세게 걸려 있다. 예, 지금도 유효하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더가 잘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쁘다 이쁘다 해 주십시오 후님. 네. 이더 이쁘다 뽀삐 이쁘다 이제 2024년 버전입니다. 이더 이쁘다 이쁘다 해주세요. 이쁘면 뭐 잘 가겠지 칭찬해주면. 그죠? 자 이제 뭐 이제 알트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깊게 좀 파보려다가 아까 제가 원래 방송할 때 대본을 안 쓰잖아요.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아까 대본 좀 쓰다가 네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충 생각나는 게 아까 좀 보니까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컸던 알트 섹터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정리를 해놨는데 디파이 이제 뭐 AV 같은 기존 디파이류도 그렇고 신규 디파이류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밈이 제가 죽은 줄 알았는데 추세가 지금 제일 좋습니다. 밈 중에서도 고양이 밈들 상승폭이 장난 아니었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트럼프 밈이었습니다. 이거 뭐 보신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네. 네, 트럼프 밈들의 상승이 오늘도 엄청 올랐네요. 네. 이런 식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네. 뭐 여기까지는 제가 신경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섹터도 있었다. 그리고 고양이 쪽 밈들이 상승폭이 이번 주에 엄청 컸습니다. 또 뭐가 있냐? 뭐 디파이와 다 연계된 건데 뭐 LST 리스테이킹 네, 나가세요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육기장님. 그리고 오랜만에 오라클 체인링크 그리고 RWA AI가 좀 지지부진했는데 저는 이제 엔비디아가 오르면서 이쪽 코인 쪽도 유행에 좀 한 발짝 뒤늦게 따라가니까 AI 쪽도 수혜를 받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돌이켜 보면은 엔비디아가 전고점을 갱신하기 전에 이미 코인 쪽은 R&Dr이 이미 올랐었어요. 그래서 뭐 영향을 받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저조했습니다.
예. 그래서 RNDR 같은 경우도 이때의 이런 수렴을 뚫고 상승 후에 이때 이제 여기가 이제 최하점 조정 라인을 잡으면은 여기가 고점이라고 치면은 귀신같이 382에서 지지를 받고 있죠. 누가 자대고 그어놓은 것처럼 여기 아래로 절대 안 뚫리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런 경우는 추세 지속을 의미를 하고 일봉상에서의 이런 지지기 때문에 언제 또 올라갈지는 알 수 없지만 고점을 따는 거는 좀 정해진 미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더파이랑 네, 이런 건 텔레그램에 다 써드렸었으니까 넘어갈게요. 네, 이더파이 저 같은 경우 4.1불에 그때 텔레그램에 말씀드리고 진입을 해 있고 웬만하면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절반 팔고 롱 쳤다가 지금 다시 들어가 있고 온도 같은 경우도 텔레그램에 썩 썼고 네, 준비가 되었거나 추가 조정이 있거나 근데 공통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확정이다. 이때에 일봉에서의 수렴을 뚫는다는 것은 일봉 시간만큼의 그 상승 기간이 잡혀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1시간에서 이게 1시간짜리 차트면은 이렇게 1시간 동안 수렴을 해서 상승 돌파를 하면은 이게 1시간짜리 차트이기 때문에 이게 며칠 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간의 그 중요성을 항상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일봉상의 수렴을 깬 거잖아요. 일봉상의 수렴을 깨서 위로 올라간 거라면은 추세가 이렇게 정말 강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스멀스멀 일봉단이 정말 긴 기간 동안의 상승이 이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간에 대한 그런 그 고려도 꼭 하시는 게 좋고요. 피보나치 같은 경우는 이제 기간에 대한 고려를 이제 기본적인 툴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뭐 어딨니? 피보나치 타임존 뭐 이런 것도 활용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잠깐의 공부면 되거든요. 그런 것도 배워보시면 생각보다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이더나도 말씀은 드렸지만 큰 상승은 안 하고 있고 얘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이더나가 생각보다 세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여드라 받은 게 많아가지고 넘어가기로 하고 이제 RWA류는 이제 다 어느 정도 상승을 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정석적인 차트인데 이런 차트가 제일 쉬운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하락 추세선 싹 그어보고 여기서 뚫었는데 리테스트 와씨 하락인가 했는데 기존의 하락 추세선 리테스트를 마치고 다시 보기 좋게 올랐다. RWA 섹터는 지금 다 이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린 같은 경우는 네, 얘는 진짜 안 갔잖아요, 이번에. 안 갔었는데 이번에는 왠지 가장 먼저 상승을 시작하는 신호탄 코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매물대만 뚫으면은 얘는 지금 여기 28달러 그리고 전고점 매물대 38달러 그 위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뭐 이래놓고 이렇게 써놓고 그 아톰 물리고 지금 막 팔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의 가능성이다. 그래서 저는 포트폴리오에 체링이 계속 있습니다. 네. 블러가 어딨니? 오늘 이후로 네, 알트는 잘 얘기를 안 드리려고 해요. 이거 왜 이렇게 짧아? 이게 다야? 제일 긴 데가 어디지? 응. 보통 아까 상승 추세에서 가장 그 뭐야 38이 되돌림이 상승 추세에서 초강세 여기를 지지하고 올라갈 경우에 초강세라고 하고 보통은 아무리 못해도 618에서 마무리가 된다고 했었는데
블러 같은 경우는 786까지 깊은 조정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저는 이제 들어갈 때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은 그 이제 상승장이 끝나지 않았다는 가정에서 블라스트 이슈도 있고 얘도 언젠가는 한번 주목을 받겠거니 해서 여기 말고 아마 이쯤에 들어갔던 걸로 요쯤에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지금은 양전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아, 양전이 되어 있구나. 근데 사실 그 알트들을 판단을 하려면은 이슈 같은 거를 정말 부지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슈 같은 것도 챙기는 게 좋고,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블라스트 메인넷 같은 거, 아니면 정식 출시가 뭐 7월이다. 그러면은 7월에 딱 하고 오를 게 아니라 6월부터 아마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언락 이슈도 챙겨야 하고, 알트는 이래저래 굉장히 머리가 좀 복잡합니다. 대신 그만큼 기회도 있을 거고. 그래서 블러 같은 경우는 여기를 깨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제 올라갈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은, 아, 이렇게 봐야겠구나. 이게 말이 될까? 크게 보면은, 아우, 컵핸들? 거기까진 모르겠어요. 네, 그냥 들고 가보는 겁니다. 이번 년 저점은 나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코스마스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손절하려고요. 모든 꿈이 모든 꿈이 무너졌습니다. 이 추세선 아래로 깼잖아요. 네, 이때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때 스테이킹 언락도 오래 걸리잖아요. 그때 그냥 언락을 해서 지금은 절반을 판 상태고, 네, 모든 알트를 돈을 벌 수는 없어요. 이런 것도 여러 개 나옵니다. 지금 악셀라 같은 경우도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이냐면 악셀라 같은 경우는 웜홀 사느니 악셀라 산다는 생각은 여전합니다. 네, 시총 갭이 너무 크고 확장성도 얘가 훨씬 좋고 뭐 나중에 결과가 말해주겠지만 뭐 지금 딱히 별다른 이슈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저점을 오히려 갱신을 한 차트고요. 네, 좀 지켜보시죠. 저도 여기에서도 못 팔았습니다. 잘 사놓고. 네, 모든 알트를 그렇게 잘 할 수는 없으니까. 세이도 마찬가지고. 얘도 언젠간 터질 것 같은데 지금 이 매물대 하나 못 들고 있죠. 지켜보겠습니다. 네, 나중에 잘 나오면 되는 거니까. 기회비용이 아쉽지만 뭐 모든 알트를 다 이제 좋은 알트, 상승률 높은 알트 그런 거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온도 어디까지 보냐고요? 온도 모르겠네요. 아, 이거 온도 차트를 어떻게 봐야 되나? 이것도 아닐 것 같고. 이게 0점 차트가 좀 괴랄한데? 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코인이라고 봐야 돼가지고 기준점을 어디로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통 피보나치 확장을 쓰면은 어딨니? 자, 여기를 한번 찍어볼까요? 얼마 안 나올 것 같은데? 자, 첫 상승이 시작된 지점, 그리고 고점, 그리고 조정이 마무리된 시점. 여기를 찍으면은, 이렇게 세 군데를 찍으면은, 보통 가장 마지막에 고점을 3.236으로 저는 기준을 잡아요. 이건 이제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이건 이제 파동 공부하다가 나온 거거든요. 보통 상승 추세의 첫 시작, 그리고 그때의 첫 고점, 그리고 그 다음 다음 상승에서의 발산 지점, 마지막 조정 구간을 이제 피보나치로 잡으면은 이렇게 확장이 뜨는데 3.236을 보통 그 코인이 상승장이 지속될 경우에
메인 엑식 가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2.68달러가 뜨네요. 네, 최소가입니다. 최소가. 최대가는 뭐 저는 이제 알 수가 없으니까 최소 목표 가격을 뭐 이런 식으로 잡아볼 수 있는 툴이 있어요. 네, 뭐 파동의 법칙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이제 저는 이제 이거는 공부 중이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마음 같아서는 3불은 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생 코인들의 문제점이 상승의 시작을 어디로 잡아야 되는가 그게 참 어렵거든요. 네, 단순히 비트 같은 거를 보면은 피보나치 확장을 찍어 볼까요? 여기가 저점이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여기가 첫 고점이고 여기가 조정 종결 이렇게 잡으면은 3.236이 75,500달러가 나오는데 이번 상승 73,600달러까지 나왔죠. 이거 맞 73,600 맞아? 네, 이런 식으로 3.236이라는 그 피보나치 비율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상승장이 간주가 될 경우에 대충 찍어볼 수 있는 목표가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 중에 하나라고 네, 뭐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도 좀 더 공부를 해봐야겠지만 이런 식으로 뭐 이 코인 저 코인 찍어보면 또 재밌을 거예요. 해보세요. 상승의 시작점 그리고 첫 상승의 종결 고점 그리고 그 뒤에 조정 가격의 저점 이렇게 찍고 나서 목표가를 3.236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별거 없죠. 자, 그리고 여기 거뭔 얘기했니? 월드 같은 경우는 월드 같은 경우는 그 이슈가 너무 크잖아요. 언락이 너무 큽니다. 뭐 이제 당장 팔 수 없는 물량이라고 하긴 하는 것 같은데 네, 이 경우는 저는 이제 저점을 여기로 잡고 얘도 이제 역시 0.786 조정을 찍고 여기서 빌빌대고 있는데 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언락 비중이 너무 커가지고 보통 이런 식으로 조정이 끝났다고는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기고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비중이 많이 없는 코인이라 지금은 딱히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테마주를 산다면은 지금 얘가 아니라 RNDR을 더 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니어 같은 경우는 네, 이런 게 이제 추세 좋은 알트들이잖아요. 먼저 출발한 것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8.5불만 넘어도 달나라 갈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미리 찍어두죠. 이런 식으로. 얘는 이제 저항이 없거든요. 요때 21년 때 이 폭락한 지점 있잖아요. 이런 거는 매물대가 없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향후에 이 가격을 다시 상승 돌파하려고 할 때는 매물대가 텅 빈 구간으로 갭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차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니어는 지금 추세가 굉장히 좋다. 여기서도 뭐 어떻게 보면 어센딩인데 8.5불만 넘으면은 쭉쭉 잘 올라가지 않을까?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뭐가 있었지? 아무튼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텔레그램에 오늘은 11월 3일이다. 3일과 같다. 이런 식으로 써놓은 적이 있었잖아요. 어딨니? 요때죠, 요때. 요때. 오늘은 11월 4일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은 토탈 3에서 요때입니다, 요때.
포트폴리오를 확정했던, 알트들의 포트폴리오를 확정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어떻게 됐냐면은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가 지금 이 시기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받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지금 구축을 해놔야 될 시기다. 남들보다 먼저. 아직도 숏을 의심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물론 숏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비트에 대한 기준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확고하잖아요. 거기가 깨지지 않는 이상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해놔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축을 안 해놓으면은 요 여기서 사야 돼요. 여기서 사질까요? 이때보다 한참 올라가 있는데 무섭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면은 사야지가 아니라 너무 많이 떨어지는데 상승 끝인가? 이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시기, 비트도 아직 고점을 못 뚫고 이런 빌빌거리는 시기에 포트폴리오 구축을 안 해놓으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 구경만 해야 됩니다. 구경만 해야 돼. 또 구경만 하게 될 거예요. 이때 못 먹으신 분들은 지금 구축을 안 해놓으면 이때랑 똑같이 못 먹을 확률이 존재한다. 호흡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오르고 나서 이거 조정을 맞는 사람이랑 여기에서 들어가서 이 조정을 맞는 사람이랑 심리적인 압박감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리더라도 들어가는 게 맞다. 뭐 오늘 샀는데 내일 10% 떨어지잖아요, 알트가. 그러면은 좀 더 사던지. 지금은 이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그런 거를 무서워할 때가 아니라 그렇게 비트가 추세가 깨지지 않는 한 마이너스 10% 따위 그냥 감수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자리다.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분명히 이제 한 이쯤 이런 느낌이 들 때 지금 알트 살까요? 하는 분들 분명히 나오거든요. 네, 그때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때도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사신 분이 있을진 모르겠는데 이 뒤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거든요. 여기서도 신규 진입자분들 들어오시고 새로 사시고 비중 늘리시고 하다가 지금 요 하락을 겪으신 분들이 많다. 벌지도 못하고 그 하락을 겪은 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 시작이라고 저는 이제 어느 정도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구축을 해놓을 때다. 이 뒤에 이렇게 오는 것을 온전히 먹기 위해서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비트가 깨지지 않는 한 웃기기 네, 이때도 썼죠. 5월 18일에 지금이야말로 웃기기 할 때다. 남들 아무도 안 하죠, 지금. 지금이야말로 웃기기 할 때다. 그리고 남들 한 달 뒤에 예를 들어서 진짜로 이렇게 알트가 올라갔어. 이제 여기에서 다들 웃기기 할 거거든요. 자, 다시. 지금 우리가 여기 샀는데 만약에 이렇게 간다고 칩시다. 여기서는 이제 너도 나도 온 세상이 웃기기 하거든요. 온 세상이 환호에 가득 차고, 네. 그때 가서 할 건지, 지금 뭐, 당장 하루 뒤에 마이너스 5% 당해도 아프긴 하지만, 먼저 감소를 할 건지, 모든 것은 리스크와 리턴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안정된 평단에서 오는 향후의 그런 투자 마인드, 모든 것들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해놓은 상태니까 네, 여러분들도 한번 짜보세요. 네. 뭐 몇 가지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방송을 곧 오늘 좀 많이 했네. 윤희가 이전에 요 상승 때 수수료 분배에 대한 이슈가 나왔었잖아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곧이거든요. 3분기였나? 3분기쯤부터 이제 유니스왑 그 LP를 공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LP였나?
그러니까 거버넌스에서 수수료를 배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다 이더 쪽이에요. 다 이더 쪽입니다. 최근에 오른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러한 추세 같은 것도 좀 이제 유행을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팬들 같은 경우에는 다 올라왔죠. 네. 저는 지금 스테이킹 중이라 사지도 팔지도 못합니다. 저의 만기일은 6월입니다. 곧 풀려요.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솔라나가 이더 현물 ETF 승인되고 나서 빌빌거리는 느낌이 드는데, 차트적으로는 보통 이거 이제 3탭이라고 하죠. 네, 고점을 3번 건드리고 실패하고 다시 지지 구간까지 내려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더랑 솔라나 반반 무만히 가져가는 걸 추천드렸고, 밸런스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진 모르지만 다시 이더 대비 솔라나가 조금은 매력적인 구간에 도달을 했다. 이런 식으로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가장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간단한 질문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알트를 말씀드리는 게 되게 좀 조심스러워요. 제가 말씀드리는 알트는 저는 이제 알트별로 비중이 1%도 안 되는 게 대다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플로우로 추천 주시면은 질문 주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플로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는 이제 플로우가 언락이 있는지 어떤 이슈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단순히 차트만 보고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은 이제 비트가 올라갈 테니까 알트도 올라갈 거예요. 그 사이에 편차가 어느 정도 있을까 그것만 생각을 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어렵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평선으로는 일봉에서는 아직까지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 주봉에서는 인제 모이는 시기다. 그러니까 얘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트가 오르고 알트장이 온다 해도 얘는 조금 기다가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간다면. 그러니까 지금 알트가 모든 알트가 동시에 막 10% 20% 같이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거는 한 30% 오르는데 어떤 거는 5% 오르고 심지어 떨어지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차트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르더라도. 네. 21년도 상승장 꼭대기에서 쭉 뺐던 애들. 저는 이런 거 잘 안 삽니다. 21년에 상승을 해서 이제 주도를 했던 코인들 중에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보통 프로젝트 이제 개발진들이 일을 잘 안 하거나 아니면 이 사이에 그 물량 언락 스케줄에 의해서 이때 대비 엄청나게 풀려가지고 이때 시총과 지금의 시총이랑 비슷하거나 이런 거는 투자 안 합니다. 저는 안 해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 주신 것 중에 투자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신생코인이 좀 주목을 좋아하는 것도 있고 신생코인은 천장이 없거든요. 그리고 훨씬 뭐 자기가 더 기존 코인 대비 뭘 개선시켜서 나오고 애초에 나올 때부터 언락 스케줄도 바로 언락이 된다기보다는 한 2년 뒤부터 본격적으로 물량을 풀기 시작하는 것들이 많고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오르긴 할 것 같은데 시간이 필요할 거고 저는 투자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플로우도 제가 알기로는 이 시기 동안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풀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막상 차트는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한 이 정도 때의 시총이랑 지금의 시총이 비슷할 겁니다. 네. 그래서 차트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다. 이런 것들은 잘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피터 저 잘 가지고 있는데
투표도 다 하고요. 투표하셨나요? 스나동사님. 네. 주피터는 뭐 딱히 솔라나 가면 가지 않을까요? 예. 별 생각 없이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를 넘으면은 새로운 고점을 갱신을 하겠죠. 좀 멀어 보이긴 하는데 반대로 말하면 솔라나가 힘을 받는 시기가 온다면은 가장 먼저 튀어나갈 주력 코인이겠죠. 네, 솔라나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번에 어떤 알트 섹터가 잘 갈지 어떤 순서로 갈지 맞추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섹터별로 알트들 다 분산 잘 시켜서 이거 안 올라도 저거 오르니 좋네 뭐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솔라나보다 이더를 좋게 보는 시각이요. 저는 둘 다 좋게 보는데요. AA님. 그래서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냥 음모론적으로 말하면은 블랙록이 이제 RWA 밀고 있잖아요. 예. 근데 RWA가 이더에만 있는 건 또 아니죠. 그래서 뭐 온도 같은 것들은 이제 이더 체인 위에서 노니까 실제로 블랙록이랑 파트너 협업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근데 이제 막상 코인베이스에서는 솔라나를 밀죠. 뭐 이런 힘의 구도 같은 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은 뭐가 낫겠다 뭐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솔라나가 이더 시총을 넘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들고요. 시총차 엄청 큽니다. 네, 말도 안 되게 커요. 다만 이제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상승률 느낌으로 본다면은 이 차트 그대로 생각은 여전합니다. 네. 솔라나가 이더보다 가격 상승률이 더 높을 거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물론 저는 솔라나를 평단 5만 원 이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반반무만히 갑시다. 네. 제 트레이딩 방식이 스윙인데 상승장이란 걸 의심하지 않고 크게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고요? 트레이딩 방식이 스윙이시면은 지금까지 그래도 잘 드시지 않았나? 크게 먹고 싶은데? 근데 저도 크게 먹는다기보다는 아까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가장 큰 관점. 이러한 추세가 일봉에서 뭐 이러던 말던 간에 주봉 이상에서 추세가 깨졌나? 네, 이런 것도 보시고 더 큰 관점. 뭐 달 이상에서는 뭐 11월 대선이 있고 그 사이에 뭐 옐런이 바이백을 하고 돈을 풀 거다라는 미래 계획이 그렇게 잡혀 있으면은 그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이제 시장에 보이진 않지만 나중에 뒤돌아서 보면은 유동성과 그 주식시장 그리고 코인 시장의 차트가 비례하거든요. 끝나는 시기도 비슷하고. 그래서 가장 큰 이제 방송 초반에 설명드렸었는데 가장 큰 관점을 확정을 짓고 그 시기가 끝날 것 같을 때까지 그냥 들고 있는 겁니다. 그게 스윙 아닌가요? 네. 그래서 뭐 저도 그냥 지금은 어떠한 곳에서도 상승이 끝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이게 아프긴 한데 이 조정이 정말 아프긴 했는데 여기가 고점이 아닌 거라는 확신만 있으면은 어차피 다 지나가는 물웅덩이가 아닐까 그런 식으로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거는 뭐 제가 방송 초반에 설명을 해드렸던 거라 네, 만약에 그 스윙한 도중에 불안하거나 그런 마음이 너무 크게 드시면은 그릇을 더 키워야 하는 거니까 비중을 줄이세요.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사람마다 다 그릇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스트릿님 같은 경우 보세요. 스트릿 같은 경우는 제가 그 그릇의 중요성을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스트릿, 스트릿좌. 스트릿좌 하십시오. 하죠. 100억에서 50억 됐다가 70억이 됐어요. 70억 맞나요? 근데 이 마이너스 50억이 된 게 일반인들이 이거를 감당할 수 있겠냐. 이게 50억이 뭐야. 5억만 돼도 막 5억이 뭐야. 1억만 돼도 1억이 뭐야. 마이너스 1000만 돼도 다들 이제 울상인데 죽는 소리 하는데 이 스트릿자라는 사람은 이제 마이너스 50억까지 감당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멘탈 안 깨지고 지금 다시 여기까지 복구를 하고 있잖아요. 자신만의 관점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릇이죠. 스트릿자는 이제 우리들이 혹은 저보다 훨씬 그 리스크를 크게 감당하고 테이킹을 좀 더 크게 할 수 있는 네, 그릇이 이미 좀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스윙을 할 때 불안하다면은 이 그릇을 키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은 네, 스윙이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뭔가 이제 조금 더 장투로 보시거나 더 장투로 보시거나 신경을 끄고 사시거나 아니면은 뭐 단타 쪽으로 바꾸시거나 이런저런 거 여러 개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다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저는 지금 이게 그냥 마음이 편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끝. 아, 이랬는데 이거 폭락하면 어떡하냐? 항상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폭락하면 어떡하지? 자, 그러면은 추천곡 오늘은 한 개.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제가 다음 주는 라이브가 없고 다다음 주도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대로 이제 상승장이 가면은 한 달 동안 영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6월 말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방금 이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별다른 관점 변화가 없으면은 한 달 동안 영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상이 없는 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얘가 말한 대로 잘 가고 있나 보구나. 그래서 이 자식이 신경도 안 쓰는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민 중독 또 들어요? 아, 에스파 신곡 틀고 싶은데, 신곡이라 틀자마자 잘릴까봐 무서워요. 네. 고민 중독 마지막으로 하고. 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네. 대신 카톡방에서는, 네. 자주 있으니까, 네. 뭐,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리고, 알트 추천은 제가 여태까지 제 텔레그램 방을 지금 한 2년, 3년째 하고 있는데 알트 추천은 별로 무의미한 것 같아요. 네. 저한테는 비중이 0.5%짜리일 수 있지만 그걸 보고 매매하시는 분은 그 알트가 100%일 수가 있어서 네. 그냥 웬만하면 앞으로도 비트나 이더 얘기만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게 되면. 네. 그러면은 제가 영상 시작에 오래된 노래를 틀었었는데 제가 듣고 싶은 노래 하나로 끝내도록 할게요. 뭐였지?
자, 이걸 마지막 곡으로 오늘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천국 가자. 그래도 오늘은 뭔가 하고 싶은 말 다 했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라이브가 제가 아무런 대본 없이 해가지고 방송 끝나면은 이 얘기도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적이 되게 많았는데, 오늘은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은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분간 영상이 없어도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었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많이 안 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아까 40명도 넘게 뜨더라고요. 뭐 보잘것 없는 거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카톡방에서 뵈시죠. 네, 다들 좋은 밤 되세요. 고생하셨습니다.